네, 안녕하세요. 주식특공대 1부 강남 큰손과 함께하는 명품투자로 토요일 아침의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진행의 김민아입니다. 오늘 토요일 아침에는 비가 많이 와서 지금 밖이 어두컴컴한데 국내 증시 분위기는 그와 반대로 굉장히 밝습니다. 어제도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1%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 이번에 간밤 뉴욕 증시의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증시 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다우지수와 S&P 500은 약간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지만 나스닥 기술주 중심의 상승이 도드라지면서 0.4%의 오름세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 상황을 살펴보자면 미시간대 9월 소비 심리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게 지금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는데 연준이 이제 9월에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분위기고 B컷 가능성까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술주들의 상승세가 도드라졌다는 점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음 한 주 국내 증시도 이렇게 기술주라든지 성장주 중심의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이러한 부분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와 함께 그에 맞는 전략들 오늘도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여러분들과의 소통 창구 늘 마련해 두고 있죠. 전화번호는 02786-1022번, 1023번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013-3366-8200번 열려 있습니다. 여기에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꼼꼼하게 진단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지금 바로 출발해볼게요. 네, 강남 큰손 정홍주 위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또 나스닥은 최고치를 경신했기 때문에 다음 한 주가 또 기대가 되는데 일단 이번 주 우리 증시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좀 전략을 가져가 보면 좋을지 그 힌트부터 얻어보겠습니다. 한 주의 큰손 리스트인데요. 오늘도 4가지 나와 있고요. 첫 번째는 보안, 두 번째는 연료전지 ESS, 최근 또 핫한 쪽이고 조선, 통신 나와 있습니다. 먼저 보안주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뭐 SKT부터 시작해서 KT도 그렇고 왜 이렇게 보안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건지 보안주들 이 테마단의 움직임을 조금 더 기대해봐도 괜찮은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계속 꾸준하게 기대를 걸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보안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 디지털식으로 많이 움직이죠. 아날로그 시대가 아닌 디지털 유지 정책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기본이 될 텐데 모든 건 디지털화되어 있어서 해킹이 뚫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나라 자체가 멈추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라 한다면 저는 일단 AI 1조 투자하는 것처럼 해킹 쪽에 대한 강화를 해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서 그러려면 화이트 해커 집단을 많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면은 자율주행도 안 되는 거고 뭐 UAM도 안 되는 거고 드론도 안 되는 거 다 뚫려요. 그러면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꾸준한 이 분야 자체가 보안주가 관심도가 높아진다. 이번에 해킹 사건으로 보안주 강세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한번 제가 사이버원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버원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대 화이트 해커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보안인데 지금 공모가가 3,800원, 3,800원에 형성이 되어 있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니까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네. 괜찮게 볼 수 있죠. 또 이제 25년도 1월 달에 증여했던 가격이 종가상 뭐 현재가랑 별 차이가 없어요. 1월 달. 하지만 정확히는 3,150원이다. 아직 뭐 좀 괴리가 있지만 그 기준 가지고 가격이 싸다 할 수 없겠지만 나름 1월 달 자체에 대한 증여와 종가상 비슷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일봉 차트가 720일 이평선 근처에서 이제 막 시작이 되니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질만 하죠. 다만 실적이 없어요. 자, 보시게 되면 작년까지는 좋은데 1, 2분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뭐 보안주가 꾸준하게 실적이 나온다고 컨센 자체가 예측하기가 어려운 분야다 보니까 실적이라는 어떤 흐름에서는 예측이 좀 어려운 만큼 우리가 테마성 뉴스 그리고 여기 강력한 강남 큰손의 좀 시세 분출 가능성이 높은 일명제 3, 4, 5단계에 대한 자금의 유입, 이런 유입과
초초파 722선, 그리고 현재 앞으로에 대한 보안에 대한 성장 전망과 함께 국가적 차원에서는 만약 정책이 화이트 해커 집단을 대규모 양성이나 이래버리게 되면 주도성을 갖고 올라갈 수 있는데 사상 최고의 대량 거래가 일봉이 터진 거예요. 이걸로 봤을 때 SK 터지고 또 KT 터지니까 그럼 나라에서 나설 것 같아요, 저는. 그건 뭔가 대규모 정책이 발표되며 더 올라갈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거래가 빵 터졌던 저가 붕괴될 때까지는 꾸준하게 5일선 매매를 하시기 좋을 것 같고 좀 더 안정감 있게는 절반을 깨지 말아야겠죠. 이런 기준을 갖고 한 번쯤 우리가 5일선, 22선 추세 흐름 한번 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K사인 같은 경우도 있는데 K사인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삼성페이 관련주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정감이 있는 기업이라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종목은 이제 마지막 좀 더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안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이 두 종목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K사에 대한 끝까지 시청하시면 정말 좋은 이야기를 제가 해드릴 예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료전지 쪽인데요. 연료전지는 오라클에 대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죠. 최근에 오라클이 오픈 AI가 오라클과 또 계약을 대규모로 맺으면서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그럼 데이터 센터가 아무래도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에너지 수요가 폭주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원전이 되겠죠? 근데 원전 자체가 당장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15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해결책은 그러면은 5, 6개월 안에 설치 가동할 수 있는 연료전지가 매력적인 에너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슈가 나왔는데요. 제가 한번 두산 퓨어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퓨어셀. 수소연료전지 관련주로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전 수소산업 자체가 지금 산업의 생태계 자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환경이 아직까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서 주식 자체가 일단 실적을 아직까지는 크게 나타나지 못하고 이번 연도까지는 적자를 보이니까 산업적으로 당장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기에는 좀 부담은 항상 있어요. 실적이 적자니까. 내년도 10억, 내후년도 122억. 그럼 122억 가지고 현재 시가총액을 계산해보면 퍼가 200이 나오니까 근데 적자 기업도 요새 잘 가는데 테마성으로 실적 그래도 흑자니까 미래에 할 수도 있겠죠. 매매를 700 이상 돌파를 하고 올라가니까. 근데 이제 가격이 싸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어떤 기준점 갖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월봉 자체가 이렇게 이제 실적은 저평가 아니지만 수년째 빠지고 테마가 붙고 성장성이 있으면 20개월 평균 중앙선 딱 돌파하면서부터는 일단 단기적 강세를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개월서 매매로 시작하는 위치였고 연속적 상승을 보인다면은 가격 멜트가 없으니까 일봉에서 기준선을 22선 잡고 이어가는 전략은 유하나 여기서 약세지로 나온다거나 22선 붕괴되면 그때는 경계 모드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 지금 유지는 잘 되고 있어요. 외국인 매수, 기관 매수, 그래서 수급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22선 추세 흐름을 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선 엔지니어링도 있는데요. 이 한선 엔지니어링도 같은 에너지 관련주로 올라간 모습인데 좀 더 그래도 실적은 좀 낮죠. 퍼가 30 정도로 현재 작년 기준은 47이지만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어제까지는 30대에서 오늘 이제 주가가 최근에 올라감에 따라서 이제 40까지 올랐는데요. 여전히 높긴 높죠. 하지만 좀 더 그 두산 퓨어셀보다는 좀 더 가볍게 가격이 좀 멘트가 있다 보니까 올라갔어요. 지금 이제 단기 급등에 따라서 밴드 상단이 탄력적인 지지권이기 때문에 요 지지권 삼아서 매매를 하되 단기적으로는 약세시 나왔으니까 매도를 쳤다가 다시 이 밴드 기준 가지고 대응을 지속한다. 신규 매수를 지금 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보유주에 대한 매매 기준 신규 한다면 내려와야겠죠. 근데 지금은 매수권이 지났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니테크노가 차라리 저는 이런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느니까 저퍼 보시게 되면 저 PBR 가격 메리트가 굉장히 크죠. 매출액도 이익도 꾸준하게 늘고 있죠. 이런 기업이 이제 ESS 관련주인데 에너지 저장을 하는 관련주거든요.
에너지 저장 장치. 이제 앞으로 이런 연료전지도 좀 뭐 원전이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대통령이 발언을 했으니까 그 신재생에너지 이런 것들이 성장하게 되면 그 생산된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썼다가 필요 없을 때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쓸 때 바로 스마트 그리드 산업이 육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ESS 쪽도 수요가 느는 거죠. 이런 것이 저는 관심권에 도전된다 해서 유니테크노 같은 경우 꾸준하게 최근 거래가 빵 떴던 저가 지지권 삼아서 상승을 계속 이어가시면서 앞으로 최근 이번 달 고점을 넘어가는 거에 초점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ESS라든지 SOFC 같은 수소 쪽에 대해서도 이번 주도 핫했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이어가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또 두 가지 섹터 더 남아있는데요. 그 다음은 조선 기자재 이쪽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대형 조선사들에서 대형 중소형 기자재단까지 지금 훈풍이 불어들었고 기자재주들의 주가 흐름이 심상치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대형 조선사들이 많이 올랐던 만큼 기자재 쪽을 노려봐도 괜찮은 상황인지 현재 시점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기자재도. 그렇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걸 이렇게 설명하면서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좀 피곤하지만 많은 종목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일단 조선 떠올리면 마스가 프로젝트 좋아요. 앞으로 미국과의 협력. 근데 미국이 마냥 우리나라를 좀 수익을 좀 줄 수 있는 정책을 하기보다 최대한 자기한테 유리하게끔 점점 좀 정책을 또 바꿀 수 있어. 처음에는 도와달라고 했다가 나중에 서서 이제 들어놓은 다음에는 서서 자기한테 유리하게끔 저는 그렇게 정책을 펼칠 거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엔 기대감이 막 있어서 올라가다가 나중에 뭔가 이상하네 하면서 이제 조정에 대한 어떤 흐름이 언젠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아니겠지만. 근데 이제 조선주 자체가 어차피 일본은 조선업 자체가 완전히 좀 가라앉은 상태이고 중국과 우리나라 두 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조선 자체는 업황은 굉장히 앞으로도 꾸준하게 상승 흐름을 탈 가능성이 많고요. 고부가가치에 대한 조선업이 또 한국이 유독 또 독보적으로 앞서 있고 중국도 따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선업은 명실상부 한국의 최고의 산업이라는 것을 또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다만 주가라는 것 자체는 그런 산업적 측면만 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타이밍을 샀다 팔았다 하는 건데 최근에 조선업에 대한 협력,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중소형 기자재 강세주가 강세를 띠고는 있지만 이미 애시당초 대기업 하나오션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대형주들 있죠. 삼성중공업, HD 현대중공업 이미 올라온 만큼 너무 많이 올라서 과열된 고평가 속에 들어간 만큼 매매하는 것이 좀 기준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하나오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가 주가 위치가 그동안에 많이 올라가면서 퍼가 28까지 올라갔고요. 평균적으로 과거의 기준을 놓고 본다면 과거는 이렇게 낮은 퍼를 갖고 있다가 사상 최고의 퍼와 사상 최고의 PBR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상 최고입니다. 그러면 주가도 지금 신고가를 기록하며 강세를 띠고 있는 이 시점에서 더 올라간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어요. 종합주가시도 좀 과열권에 미국 증시도 그 미국 증시에 대한 증시 지표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버핏 지수라든가 여러 가지 지수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데 다 고평가라서 여기서는 이 5개월 이평선 기준을 가지고 대응한 건 된다. 그리고 현재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못 갔던 중소형 조선주가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죠. 한국선제 같은 경우가 제가 전에 한국선제는 조선주라는 개념보다도 철강주의 개념에서 여러 가지 넥스트 같은 경우에도 알래스카 LNG 관련주로서의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는 기업들과 병행해 봤을 때 그쪽 철강은 이미 주가가 이미 추세가 붕괴되고 못 가지만 철강주에서도 한국선제는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주 개념에서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지금 조선 업황이 워낙 호황을 맞으면서 선박 맞을 때 용접 와이어 같은 철선유가 많이 쓰인다 해서 간접적인 수혜 가능성을 두고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가 흐름 자체가 실적이 있는 보세요. 이렇게 1, 2분기를 보시게 되면 작년도에 60억의 이익을 냈죠. 자, 작년도 1, 2분기만 해도 55억이에요.
이렇게 실적이 급격한 증가를 보이면서도 주가가 충분히 내려온 상태인 이런 분야의 종목이 성장성이 부각이 되니까 거래가 늘면서 윗골이 길게 맞은 거 있죠. 이걸 통과했죠. 그러면서 제가 상승이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면서 요 포인트를 잡아드린 거예요. 722선 돌파를 어차피 할 만한 기업이고 이 당시에 밴드가 뚫리면서 탄력의 급등이 나타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여기 거래량이 많이 저항권이 있으니까 한번 강한 상승 후에는 5인선에 대한 기준에 대응이 필요한 위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은 이제 통신주 볼 텐데요. 통신은 좀 마음 편해요. 지수가 많이 올라와서 부담이 있는 흐름에서 조정이 나오긴 나올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근데 외국인들이 워낙 지금 자금이 유동성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뭐 하락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과열된 형태 속에 신규로 접근하는 관점에서는 통신주 쪽이 9월 달에 지금 미국 스페이스X에서 우리나라 저궤도 유성통신에 대한 사업 지금 진출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통신 쪽이 또 분위기가 떠오를 수 있다. 지금 어차피 항공통신 앞으로 이제 지상통신 말고 항공통신이 필요할 텐데 왜냐하면 UAM 나르는 자동차 6G가 필요하면서 6G와 함께 항공통신이 앞으로 더욱더 부각이 된다. 거기다 미국도 LTE와 우리나라 LTE 5G 넘어갔잖아요. 미국이 이제 LTE 주파수 할당 기간이 만료 임박이라서 아마 미국 내 망 안정화 기간을 고려해서 이번 연도 하반기에 주파수 경매가 완료될 가능성이 많아서 통신주가 이슈가 터질 거예요. 예상이. 그래서 지금 솔리드 같은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는데 차트 통계 보셨습니다. 자, 솔리드는 일단 실적이 매년 이렇게 증가 추이와 이익도 증가 추이 속에서 27년도 기준에서 봤을 때 퍼가 9밖에 안 돼요. 굉장한 저평가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중개기 점유율 1위, 3위, 우리나라에서 1위. 이런 기업이면 어차피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한 기업이라 앞으로 미국 시장의 통신 수요의 증가 속에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종목이 하반기에 매출 집중이 될 것이라는 이런 증권사의 어떤 보고서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종목이 저는 가장 우리 안정감이 있는 투자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제가 이렇게 저점이 얼마죠? 5,820원 잡고 앞으로 그 정고점 박스권을 돌파하자라는 의견을 제가 드렸죠. 앞으로 점진적으로 추가 상승을 이어가시면서 지금 뭐 가장 안정적인 추가 상승 기대를 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지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솔리드보다 차트 모양이 좋지는 않죠. 그래서 저는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기업보다 박스권 돌파하는 솔리드에 초점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통신주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4가지 섹터 분석해 봤는데 저희 이제 또 다음 한 주 지수는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지수 전망 알아보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증시가 요새 뭐 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는데요. PPI는 낮게 나왔고 CPI는 조금 높지만 그래도 예상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대로 금리는 인하는 것 같고, 근데 파월이 지금 많이 지금 정치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비컷까지도 뭐 고려할 수 있다는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증시는 올라갔지만 만약에 비컷을 안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주가가 잠깐 이제 숭고로운 조정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파월 입장, 저게 파월이면 저는 비컷까지는 안 합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지금. 물가가 끈적끈적하게 아직까지 제대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번에 예상치 상해 나왔거든요. 만약에 잘못되면 이게 물가가 다시 또 치솟고 올라가면 옛날에 물가가 막 10%까지만 올라갔는데 그거 잡으려면 금리가 10%까지 올라가야 돼요. 예전에 그랬던 경우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찍혀요. 앞으로 파월은 우리 인류에서 물가 제대로 못 잡은 연준 의장으로 남기 때문에 그게 제일 싫어하는 그런 타이틀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 않을까 해서 0.25 정도에서
차분히 이제 내려가는. 그래서 일단 너무 신고가에서 약간 순고는 조정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어차피 이제 증시는 바로 이제 트럼프 시대에서는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 기조의 가능성보다는 인하 쪽이다 보니까 증시가 좀 하락 장세의 유동성으로 올라갈 여지가 있으니 열심히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스피와 연결해서 인버스 차트 보겠습니다. 인버스가 이제 주봉이 하락 신호가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는 중기적인 하락세가 나면서 증시가 더 올라갈 여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부터 출발이다?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게 이미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출발이다? 아니요, 또 이렇게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뭐 여기서 뭐 우리가 전략을 짜는 거지 이거 가지고 무조건 내일 다음 뻥이 떨어진다 단정할 수 없지만 이 정도의 흐름에서 지금 수급적으로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들이 막 하루에 막 2조 원, 1조 원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외국인들이. 그 정도 돈 들어왔다? 이 정도다? 그러면 이제 주식을 투자하는 환경 자체는 나쁘지 않다. 부담이 없다. 이미 많이 내렸지만 뭐 다시 올라간다 하더라도 급격하게 인버스가 올라가기 쉽지 않다. 그러면 지수가 폭락보다는 뭐 무난한 종목 장세 정도는 여유가 있으니까 투자를 열심히 하되 지수에 대한 관련주가 너무 좀 부담스러우니까 상승 초입에 있는 건 종목 위주로 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고요. 코스피 쪽에서 한번 볼게요. 자, 코스피 쪽 같은 경우에는 주가 흐름 자체가 제가 코스피에 대한 흐름 자체가 어떤 흐름 보고 있냐면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의 대량 매수가 들어오면서 증시 부양의 추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래서 그 대통령 선거를 하고 나서도 2차 추경을 한다거나 처음에 이제 선거하기 전에 1차 추경, 그다음에 2차 추경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린 상태에서 미국 시장에서도 금리 인하까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시장에 외국인들이 하루에 막 1조, 2조씩 들어오고 개인들은 1조씩 막 매도를 하고 있으니까 주가가 붕붕붕붕 눈에 보여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투자하되 향후에 법적 절차, 상법 개정까지 이루어지면서 증시가 더욱더 점진적으로 올라갈 여지를 열어둬야 될 것 같고요. 장기적인 월봉에 대한 밴드 상단 기준을 가지고 혹은 월봉의 5개월 이동 평균선을 기준을 가지고 아마 꾸준하게 상승에 초점 맞춘다면 주가 움직임이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았다. 꾸준하게 연말까지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 원전에 대한. 원전이 일단 그동안 많이 올랐는데 이제까지 신규 원전을 한다는 것에 대한 백지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언제적으로 좀 하락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에 이제 에너지가 필요한데 원전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 엄청난 전력 필요한 것을 당장 메꿀 수 있는 거는 신재생 에너지 쪽이다 보니까 태양광, 풍력 이런 쪽에 초점 맞추는 전략으로 앞으로 꾸준한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한 주 시장 전망 분석해 봤는데요. 다음 한 주 조금 더 기대감 걸어보면서 이제 AS 전략 마련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6월 23일 봐주셨던 스맥이고요. 고래사냥에서 봐주신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저희가 꾸준히 이렇게 AS 전략 마련해 드리고 있는데 지금 99% 넘기는 상승률 나타내면서 이제 100%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로봇주를 향한 투자 심리 나쁘지 않은 만큼 스맥 쪽으로도 기대감 더욱더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저렇게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또 한번 들어와 주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또 힘을 모아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앞으로 꾸준하게 일단 관심 안 하거든요. 저는 로봇이 초창기 대통령 트럼프 당선될 때 얘기를 했어요. 로봇을. 왜냐면, 근데 그 솔직히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닐까요? 로봇이란 자체 산업이 쭉 가는 거고. 그러니까 성장 산업만 하면 되는데, 근데 그 타이밍상 일론 머스크가 투입이 되면서 일의 효율성을 얘기를 했죠. 일의 효율성은, 부분 일의 효율적인 공장은 어떻게 돼요? 스마트 팩토리죠. 스마트 팩토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게 로봇이니까.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 스맥, 현대무벡스 등등 해서 로봇 관련주를 얘기했던 겁니다. 자, 명품투자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맥 같은 경우가 그래서 제가 과거에 이제 주가 용 자체가 바닥에서 뜰 때, 요때 한번 제가 포인트를 해서 한번 주가가 좀 올라갔고요. 다시 한번 또 이제 로봇에 대한 이슈가 또 나오는 시점이 여기서부터 또 월봉에서 나오는 흐름 보였는데 주가 자체가 이렇게 쭉 내려온 거, 한쪽으로 쏠린 거, 쏠려야 연속성 있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번 쏠려야 낙폭 과대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저평가였기 때문에 요 중앙선 뚫릴 때 거래가 이렇게 늘 때 중앙선 뚫릴 때 늘 때 이때 포인트 잡는 거예요. 주가 바로 올라갔죠. 근데 여기서 거래가 실렸죠. 이거 깨지면 안 되죠. 저점을. 안 깨니까 더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오늘 이번 봉 자체가 이번 달 봉 자체가 과거에 요 대량으로 빵 섰던 이 봉에 이 종가를 넘어섰어요. 위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종목에 속하고요. 다만 그동안에 로봇주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전반적으로 단기적 조정 여지가 있어요. 보면 등등 여러 가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러면 일시적으로 일봉 자체가 약세분 나왔으니까 약간 이게 밀렸다가 할 수 있으니 5이선 기준 가지고 대응하면 안정적인 매매인데 거래가 크게 터진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리고 이평선 정별이에요. 그렇다면 추세가 깨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밀렸다가 또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밀렸다가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꼭 단기가 대응이 꼭 필요한 자리는 아니지만 전적인 로봇주의 과열 속에서 뭐 반은 뭐 단기 대응, 반은 5개월선 장기 대응 이렇게 한 것도 되고 뭐 그러니까 여기서 뭐 팔아라 말아라 뭐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입장이 다 달라요. 직장인은 뭐 적당히, 전업자는 뭐 좀 더 공격적으로. 그래서 위치는 장기 상승 유효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상투 안 나왔다. 추가 더 올라갈 수 있다. 다만 단기가 탄력이 두달 수 있다.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2배 정도에 가깝게 99%가 상승률이 좀 나왔는데요. 지금 노란 톡에 들어오시게 되면 카메라 핸드폰 들고 QR코드 갖다 대시면 거기에서 핸드폰에 주소가 뜹니다. 클릭하면 바로 노란 톡 연결이 돼요. 그럼 제가 스맥 이런 게 나중에 특징적인 어떤 하락 신호가 나온다거나 스맥을 비롯해서 오늘 제가 고래사냥 쪽집기 종목 설명드릴 그 종목 있죠. 내일부터 매매하고 올해부터 매매를 하고 싶으시겠죠. 그 종목을 제가 관련 기사라든가 특징적인 이 명품서법의 이 신호들이 나오잖아요. 요 포인트가 나올 때마다 노란톡에서 제가 공개적으로 또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많은 정보 받으실 분들 장중에 중요한 거니까 오셔갖고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종목으로 로봇 관련해서 스맥에 대해서 AS 전략 마련해 주셨고요. 이제 다음 종목도 로봇 섹터입니다. 그리고 9월의 주인공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종목이죠. 현대모백스 나와 있고요. 이 종목은 6월 18일에 미리 잡아주신 종목이고 9월까지 힘을 모아가다가 빵 터지는 주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거의 120% 가까이 되는 상승률이 찍히고 있는 종목인데 현대모백스가 9월 들어서 정말 가파르게 상승했잖아요. 그래서 이쯤 되면 조금 쉬어갈 타이밍인지 어떻게 보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뭐 스맥도 거의 2배 가깝게, 현대모백스 2배 가깝게. 근데 제가 스맥과 현대모백스 자 지나고 보니까 한 2배 정도 막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로 하면 그런 거고 단기로 하면은 이제 얼른 못 먹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이 장기 가기가 어렵겠죠. 마음은 급하고 또 중간에 빠지면 부담스러우니까 또 팔고 사고 하다 보면 장기로 보통 못 먹는데 결국 장기는 저는 우리가 가능성을 보고 도전하다가 어떤 거는 가다가 못 갈 수도 있고 어떤 건 또 많이 갈 수도 있고 100%다 이렇게 올라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략을 구성을 포트폴리오 잘 하느냐에 따라 계좌의 수익률은 달라진다는 것을 일단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현대그룹을 그러니까 대기업을 좋아해요. 대기업 계열사가 확률이 높아요. 올라갈 확률이. 아무래도 대기업의 지원을 받는다거나 그래서 물류 쪽 로봇이 앞으로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에 물류 로봇 관련주 바로 대기업 계열사 현대로봇스가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뒀던 건데요. 보시게 되면은 이 당시에 주가 움직 자체가 또 이렇게 떨어진 거. 쭉 떨어진 거. 이 떨어진 거랑 떨어진 거. 그리고 이제 상승 반전이 이렇게 나오면서 반전 상승 신호는 우리가 이제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게 3개짜리면 좀 길게 가는 형태, 이렇게 길게 가죠. 2개짜리도 보통 확률이 높다. 많이 보셨잖아요, 이제까지. 확률이 높은 거.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돼서 그때 그러면 여기 거래가 늘면서 올라갔으니까 요 저가를 깨지 않는 상태 속에서 쭉 가져가는 거죠.
계속 쭉 가져가는 거죠. 짧게는 5개월 선 해도 상관없는 거고요. 아니면 이 절반 지속에서 여기 저가를 깨지면 이제 못 가는 거고. 그래서 요 기준선 갖고 쭉 지금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거래가 사상 최고 신고가의 대양봉. 그러면 아직까지 상투는 아니죠. 상투 아닌데 5개월 선하고 쭉 이어가는 건 돼요. 아니면 거래 터졌으니까 절반 지지받고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긴 되는데 지금 일봉 차트에서 윗골이 길죠. 몸통이보다 이격도가 벌어졌어요. 많이. 거래가 늘면서 과열이에요. 전반적으로 로봇이 다 과열됐어요. 그렇다면 5인선의 기준을 갖고 짧게 대응을 일부러 좀 하면서 동시에 5개 아까 월봉 차트의 기준을 갖고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건 좋지만 단기적 대응도 오늘 병행한다면 좀 더 안정적인 매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 무벡스 들어봤고요. 지금 댓글창에도 보니까 로봇주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서 또 한 가지 종목으로 곧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익홀딩스고요. 이 종목 고래사냥에서 봐주신 종목인데 이 종목의 상승률은 더 대단하죠. 지금 204% 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익홀딩스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고점 13,000원 찍고서 어제 조금 흔들렸거든요. 8%대. 이거를 활용해 볼 수 있는 기회인지 아니면 어떤 전략을 지금 갖고 계신지 위원님의 시각도 궁금합니다. 지금 네. 200% 넘었어요. 이게 종목들이 제가 다 이제 저평가나 아니면 이 종목은 삼성전자가 많이 투자가 된 기업이라 삼성 관련 기업이다. 혹은 메타와 엔비디아 글로벌 기업과 로봇 협력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 이 삼성, 메타, 엔비디아 이건 뭐 세계 최고의 내놓으라는 기업과 같이 하는 기업으로서의 로봇 관련주니 앞으로에 대한 전망이 좀 밝겠구나. 한번 차트 볼게요. 그래서 그런 메리트 속에서 실제 로봇 알레그로랜드를 이제 미국 기업들과 이제 개발을 완료하는 그런 포인트에 일시적인 어떤 이슈의 일정도 있었기 때문에 로봇 이슈가 터지면서 같이 올라갈 여지가 높았고 역시나 쭉 못 갔던 거, 몇 년 동안 못 갔던 거. 그리고 거래가 이제 실리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쓰리바닥이 딱 나오면서 됐다. 요때 이게 쓰리바닥. 이제 선취매 매수. 그리고 이제 확인 매수는 중앙선 딱 뚫릴 때.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확인 매수는 여기, 선취매는 여기. 그때부터 요 거래 실렸으니까 저가 분기대지 않는 선에서 계속 추세를 타는 거죠. 타는 거죠. 혹은 5개월선 매매. 근데 이제 중간에 눌렀다가 올라갈 때 이게 찐이에요, 찐. 안정감,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갈 수도 있는데 본격 상승 시작되고 누른 다음에 갈 때는 이게 찐이에요, 찐. 그러니까 보통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올라가다가 내려갔다 올라오면 쌍바닥 형태, 뭐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쭉쭉 올라가요. 거래는 감소하잖아요. 감소. 감소하면 올라가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5개월선 매매, 근데 5개월선 하면은 이 깨진 다음에 팔라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음봉이 이렇게 나왔어요? 음봉이. 근데 5개월선 안 깨졌어요? 그럼 추가로 더 안 깨져도 약세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매도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약세 신호 나올 때까지 5개월선 내지 이 밴드 상단 둘 중에 하나만 둘 다 깨지면 그때는 경계겠죠? 근데 지금 과열이죠. 과열 속에 연속 상승의 일봉 차트가 지금 기본적으로 일단은 약세가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다 과열이니까 저는 약세 하나 나왔으니까 일단 팔고 아니면 좀 더 확인한다고 5일선 매매. 근데 다 과열이죠. 그래서 이제 좀 빠질 것 같아요. 여기서 단기 대응 안 해버리게 되면 월봉이 워낙 과열 거였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감이 큰 거예요. 그래서 저는 5일선의 기준을 갖고 일단 한번 챙겨가면서 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고요. 그냥 뭐 밀렸다 가면 되겠지. 근데 그거는 월봉이 과열 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월봉이 꼭대기 있을 때는 밀렸다 가겠지가 아니고 팔았다 다시 하는 게 그게 안전한 겁니다. 일단 흐름을 탄다면 이 추세의 흐름을 저점과 저점인 추세 분기일 때는 그때는 철저한 경계, 지금은 단기는 5일선이지만 이 추세 흐름을 탄다는 것도 아직까지 유효하다. 하지만 좀 단기적 조정에 좀 대비하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올랐던 만큼 단기 조정이 나올 수는 있지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평가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은 PS 일렉트로닉스인데 이 종목도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 69.5%의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전일장에서도 11%대의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PS 일렉트로닉스 이제 막 시작한 걸까요? 정말 딱 그 상승 초입 단계 잘 잡아주셨거든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 로봇주로 많이 말씀드렸죠. 일단 이것도 로봇 기업
대기업과 협력 관계에 있는 기업인데 차트 통해 볼게요. 자, 이렇게 신저가로 쭉 내려오는 역시 똑같죠. 패턴은 실리고 뚫리니까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시세 분출 가능성이 높다고 지난달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근데 이건 아직까지 뭐 크게 어떤 특징이 없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세 요 21선이라든가 저점을 이은 요 추세 매매로 꾸준하게 간다면 아직까지는 상승 흐름은 잘 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상승 흐름 잘 타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 곧바로 넘어가 볼 텐데 나무가 7월 14일에 봐주신 종목이고요. 지금 24%대 상승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무가 0.17% 올랐네요. 지금 약간 살짝의 횡보세 나오는데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것도 삼성 XR 관주인데 삼성이 이번 연도 말에 안에 XR 기기 출시한다니까 저평가 XR이 뭐가 있나? 나무가. 근데 나무가 지금 현재 포인트 딱 잡아들고 상승 반전이죠? 올라가죠? 20개소 돌파할 때 매수 포인트 들이고 주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거래가 실리는 저항권이니까 연속 상승이면 한 번쯤 단기 대응이 필요할 텐데 이럴 때는 일봉에서 22선에 대한 매매 기준을 가지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1선 매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기까지 AS 전략 마련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잠시 뒤에 종목 상담 이어집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 02786-1022번, 1023번으로 전화 주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013-3366-8200번으로 문자 접수도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시청자 궁금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찾아오셨어요? 네네, 일진파워. 일진파워. 파워. 네, 11,190원에 네, 30%. 11,190원에 30%. 네네네.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조금 올랐을 때 사신 것 같아요? 아니요, 6월 초에 사가지고, 그때 횡령 사건 때문에 또 정지되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원전 갈 때 하나도 못 가고 그래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계속 제가 지금 아직까지 버티고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좀 올랐을 때 또 못 파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전망이 좀 어떤가 그래가지고 또 원전 또 대통령이 막 15년 걸린다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그냥 또 올라가다가 또 내려오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전망이 어떤가 좀 궁금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전화드렸습니다. 네, 진짜 3개월 동안 억울한 거 잘 참고 잘 버티셨는데 다시 네네. 한번 기회가 올 수 있을지 위원님의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한번 설명해 네. 드리겠습니다. 예. 네, 일단 네. 일치파워가 중수로 원전에서 삼중 네네. 수소를 추천하는 시스템, 액상 네네네. 촉매 교환 개통 시스템과 컴프레서 네. 등 2개 분목을 제작해 납품하는 기업인데요. 국내 네네. 중소기업 가운데에서는 유일하게 유럽의 원전 기자재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라 아무래도 중소형 기업에서는 좀 더 회사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해외 네네. 원전 시장에서 첫 발을 내디면서 이번 루마니아 CTRF 네네. 기자재 공급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네네.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또한 2001년도 캐나다에 이어서는 세계 두 번째로 삼중수소 저장장치 상용에 성공했기 때문에 업계에서 많이 주목을 갖고 있고요. 다만 이제 네네.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에 대한 장기적 10년, 20년, 30년은 원전이 커지는 거는 맞다고 보지만 우리가 이제 그렇게 투자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15년 걸린다는 이 발언, 대통령 발언 때문에 원전주의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가 신고가로 다 올라가서 다 시작이 다 끝났어 이제 네네. 단기적으로 끝났는데 여기에서 원전 악재라면 악재죠 뭐 발언 때문에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그 상태로 한다면 주가 자체가 차트 통해 볼게요. 여기서 네네. 간다라고 하기에는 이미 역시 거래가 대응봉이 나면서 고점이 낮아지는 형태를 띠고 있는 상황에서 재료 자체도 썩 지금 좋은 모습도 아니고 또 저평가인지 또 그게 또 중요할 텐데 그럼 가격 매트라도 좀 있던지 근데 네. 가격은 괜찮네요. 가격 괜찮아요. 근데 이제 1, 2분기 흐름도 작년도 동기 대비했을 때 괜찮아요. 그래서 실적도 네네. 괜찮고 가격도 괜찮고 장기로 네네. 뭐 10년, 20년 본다면 업황은 괜찮고 이걸 그럼 10년, 20년 가져가는 게 낫냐? 제가 가져가러 할 수도 없어요. 제가 10년, 20년 미리 알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큰 그림이 그렇다. 그러면 전략은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 낫냐? 그러면 네네. 보유한다, 팔아라. 그런 정답은 없어요. 방향이 없으니까 지금. 그리고 근데 우리가 느꼈을 때 원전주가 이렇게 쫙 한번 다 이렇게 예전에 얘도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고 과거에. 그리고 이거 말고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가 잠깐만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미 시세가 다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초기가 아닌데 여기서 다시 이게 못 갔던 거니까 따라간다. 따라가면 또 원전주에 대한 좀 안 좋은 얘기가 나왔고 두산 에너빌리티 가다 못 가버리게 되면 혼자만 뭐 올라가겠어요, 얘가 또?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저점을 지집 갖고 장기로 유지하는 거는 되기는 되는데 저라면 저는 막연하게 지금 갖고 있기에는 차라리 상승 초기 종목으로 갈아타서 한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수급적으로 뭐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뭐든지 전반적으로 나쁘지는 않지만 언제 갈지 모른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러면은 그 가격이 한 어느 정도에서 좀 매도 시점을 잡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날짜를 알 수 없는 그리고 당분간은 못 가는 분야예요. 일단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은 못 가지 않을까 최소한. 그러면 이제 본전 오게 되면 그때는 좀 정리한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일진 파워 많은 도움 받으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저희 이제 곧바로 두 번째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어떤 종목 가장 고민되실까요? LX 인터내셔널 LS 인터내셔널 매수 단가랑 보유 비중은요? 29,500원이고요. 네. 한 30% 돼요. 뭔가 최근에 잘 매수하신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데 지금 약간의 수익 보고 계시거든요. 어떤 점이 고민이세요? 좀 더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으신 건가요? 네, 아니 앞전 고점 한 34,000원 거기서 매도를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를 넘어서는가, 그걸 지금 잘 보고 있는데 거기서 한번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제 생각이 맞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 아, 전고점 34,550원까지는 가고 싶으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요즘 잘 가고는 있는데 이제 전고점까지 갈 수 있을지가 관건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좋습니다. 좋고요. 갈 수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일단 종합 상사업체로서 경기 흐름에 좀 편승한다거나 근데 지금 워낙 증시 흐름 좋기 때문에 그럴 때 같이 가는 것이 경기 민감주 업종들이 좀 갈 수 있습니다. 또한 핵심이 최근에 8월 달에 하나자산운용에서 지분을 확대했어요. 그래서 그럼 뭐 지분 확대하자마자 주가가 빠질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전년비 2분기가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긴 했지만 그 실적 비율이 일시적 비용 탓일 뿐 앞으로 하반기에 대한 실적 증가할 것으로 이 컨센 자체가 좀 많이 나고 있고 전기차 배터리 올려 니켈 수요 증가가 앞으로 꾸준히 되겠죠. 전기차가 늘어나니까. 그에 따라서 인도네시아 또 AKP 지분 60% 취득으로 앞으로 2000지 핵심 건물 사업 기반을 확보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4차 산업혁명 특징 또 전기차 관련 사업의 성장으로 같이 올라갈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요. 차트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좋아요. 큰 그림은 또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 유무 자체가 수급으로 봤을 때도 가격 수급이 좋고요. 기관들의 매수 3개월 누적은 장기적 흐름 기관의 큰 매집과 개인의 매도 그러니까 수급도 좋고 또 가격도 보시게 되면 가격도 일단 저 PBR 형들 띄면서 그것도 포가 뭐 보통 10으로 잡는다면 반토막 나인 상태죠. 앞으로도 주가는 올라갈 여지가 상당히 높죠. 그래서 주가는 저항권, 우리가 거래가 빵 터진 저항권을 설정하자고 한다면 요런 게 이제 저항권 역할을 하는데요. 이렇게 거래가 빵 터졌던 여기죠. 여기가 여기 35,000원. 네. 요 정도까지는 가격으로 봐도 충분히 여건이 되기 때문에 5개월 이평선의 기준 갖고 한 35,000원까지의 흐름을 타는 것은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X 인터내셔널 그래도 목표하신 그 전고점까지는 가능하다고 봐주셨네요. 네. 네, 기운 내시고 그때까지 조금 더 잘 기다려 보시길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전략 함께 세워드렸는데 이제 잠시 뒤에 또 위원님께서 준비해주신 종목 공개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조금 이따가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저희 강남 큰손 위원님께서 늘 이렇게 토요일을 위해 종목들을 발굴해주고 계시죠. 한 주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어떤 종목을 바라봐야 할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요. 오늘 또 두 가지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헥토 파이낸셜 콕 찍어드리기로 했습니다. 네. 쭉찍이니까요. 네. 한번 볼게요. 너무 이게 찍기가 너무 쉬운 종목들만 갖고 왔습니다. 헥토 파이낸셜 일단 저는 스테이블 코인이 갈 거냐 말 거냐 이걸 먼저 판단했을 때 산업을 봐야 돼요. 산업. 근데 트럼프 차남이 스테이블 코인 중요하다. 한국이 선점이 돼야 성공할 수 있다. 이 발언한 거 보면 앞으로 전 세계 어차피 금융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 시장 자체가 이제 성장하는 것으로 바라보면서 이 발언과 함께 우리나라도 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가상자산 시가총액 3위 또 기업인 발행사 리플이 한국 국내 자산 사업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센스를 보유한 파트너 모색 중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국내 최초로 리플의 결제 실증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아무래도 앞으로의 이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간편결제 인프라와 스테이블코인의 결합을 기술적으로 준비를 이미 마쳤다는 것을 입증을 한 만큼 앞으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본격적인 시장의 성장과 함께 가속화되는 시장의 전환점이 될 것 같고요. 가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은 가격이 일단 지금 16이지만 27년도 기준에서는 한 27년도까지 봐도 돼요. 방향성까지는 11이에요. 이제 저평가예요. 근데 사상 최고 되는 거 빵 터졌던 시점은 매물대 뚫었기 때문에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월봉이 사상 최고 되는 거 터졌고 일봉도 어제부로 터졌습니다. 사상 최고. 근데 쭉 꾸준히 갈 수 있겠느냐. 실적이 매년 꾸준히 늘고 있죠. 실적이 매년 늘죠. 그러면 이런 거는 연속성이 있는데 거래 실력 놓고 주가가 못 가는 경우는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거래 텄던 저가를 기준점 삼아서 앞으로 점진적 상승 이어가되 항상 급등 후에 연속적 급등하게 되면 단기 매매자는 수익률을 챙겨가면서 5선 매매하시고 중기 흐름에서는 5위선만 잡고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는 헥토 파이낸셜 집어주셨고요. 이제 두 번째 쪽집게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K사인 쪽 찍어드렸습니다. 네. 쪽지 종목이니까 쪽지게처럼 찍어드릴 텐데 일단 해킹 사건이 터졌죠. 보안주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상태에서 모바일 보안 솔루션 개발을 주요 사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버는 최대 화이트 해커 집단 그게 특징이고 일본 사상 최고 대량을 터졌기 때문에 사이버 앞으로에 대한 흐름 긍정도 보고 있고요. 같이 보안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K사인 것 같은데 이건 스테이블 코인이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업이 삼성 코인 발행기 열리면서 삼성 표준화 제품으로 선정돼서 K사인이 부각이 같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볼 수 있는데요.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전자지갑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삼성전자가 이 자사의 결제 플랫폼 삼성페이에 스테이블코인 연동할 가능성이 높아서 관련주로서의 주가 움직임이 항상 강한 주도주의 대장을 역할하고 있다. 한번 차트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봉에서 720선 돌파 속에서 상승 초입에 놓이는 만큼 최근에 이 저점 길게는 혹은 짧게는 20선 잡고 상승 놓는다면 현재 상당히 좋은 위치인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 헥토 파이낸셜과 K사인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잠시 뒤 8시에 무료 공개 방송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 전달해 주실 예정인가요? 네, 공개 방송 오시게 되면 제가 신나게 설명을 드렸는데 다 못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또 까먹고 얘기를 안 한 경우도 많아요, 보면. 오시면 제가 굉장히 중요했던 포인트를 공개 방송에서 얘기를 드리는 경우 굉장히 많으니까요. 또 노란톡 열려 있는데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면 바로 연결돼서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제가 못다 했던 거 그리고 앞으로 장중에 실시간 이야기할 것이 많이 있으니까 노란톡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분기 연속 베스트의 명품 수사보가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방송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위원님께서 또 변곡점을 정말 잘 찾아주시거든요. 무료 공개 방송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들 접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쯤에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